정치권 소식은 김광삼 변호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주제 한번 볼까요? 위험한 숨바꼭질, 드루킹 특검 관련인데 여기서 기막힌 한 줄 평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드루킹과 김경수 전 의원 간의 진실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드루킹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 저희 패널 분들한테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과연 드루킹 뭐뭐뭐뭐다. 네, 김광삼 변호사님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루킹은 보통 얘기가 아니다. 보통 얘기 아니죠. 네. 그러니까 보통 얘기가 아니죠. 진짜 드루킹은 이번에 이 댓글과 관련해서 지금 기소된 것이 원래는 2개였잖아요. 1월 17일, 18일 했던 거 2개였는데 이제 50개로 추가가 됐어요. 공소장 변경이 되면서. 기소가 지금 50개형으로 네, 그걸로 바뀌었죠. 바뀌었다고요? 바뀌었는데 50개 추가 기소되기 전까지는 본인이 입을 열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검찰하고 뭔가 딜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됐죠. 그러나 서유기라는 공범이면서 경고무의 핵심 인물이 10일인가 검찰에서 대선 전에도 댓글 작업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맞습니다. 본인이 과연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추가 기소 다 되고 혼자 죽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옥중 서신을 썼는데 이 서신이 일반적인 사람의 서신과는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김경수 전 의원을 언제부터 만나서 그 과정, 대면 보고한 거 뭐 그런 거랄지 대면 보고는 아니죠. 대면하고 무엇을 주고받았고 인사에 관한 이걸 특검에서 조사하기에 딱 좋게 A4 용지에 9장으로 딱 해놨다는 말이에요. 주제별로 다 얘기를 했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왜 보통 얘기가 아니냐면 이게 거짓일 수 있고 진실일 수 있겠죠. 그렇죠. 거짓인다 하더라도 그 거짓을 마치 진실처럼 충분히 이걸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진실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말한 부분을 다 증거로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정치권에서 이걸 컨트롤 한다든가 아니면 뭐 특검 자체를 조사받을 때 그 본인이 의도한 대로 몰아갈 수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한 능력,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지만 댓글 조작 또한 보통 얘기는 아니죠.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드루킹이 증거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만약에 진실이라면 드루킹이 그 옥중 편지에도 보면은 그 매크로에 대해서 보고하는 과정에 대해서 김경수 의원에게 내가 보고하는 과정에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더 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암시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본인이 더한 증거가 있을 것이다. 본인이 굉장히 치밀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보면 거짓말 탐지 받겠다 얘기해요. 그다음에 대지조사 해달라. 이제 이것도 굉장히 본인이 자신감을 나타내는 거고 지금 잠깐 암시를 줬는데 그 자리에서 경공호 회원들이 7에서 8명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3명 정도는 그 드럼나무 사무실에서 이제 숙식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던 걸로 알려져 있고 이제 그 사람들이 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말 자체가 진실이든 거짓이든 그걸 입증할 만한 자료들을 이탄으로 이걸 방출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이현정 의원님은 뭐라고 써주셨나요? 독이 든 사과라고. 독이 든 사과요? 왜냐하면 독이 든 사과는 뭡니까? 제가 이렇게 선거를 취재를 해보면 그러니까 대선 때 이렇게 큰 선거 때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정말 내가 선거를 돕겠다. 그리고 보면 자기 실적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또 실제로 선거 현장에서 보면 그런 공신들이 있어요. 중요한 고민. 특히 후보 같은 경우는 지지도가 떨어진다든지 딴 사람이 치고 올라오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걸 뭔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오면 아마 덥석 이제 사람들 만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뭔가 돕겠다고 오는데 대선이 끝나고 나면 항상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농공행상. 그렇죠. 농공행상에 문제가 발생하고 또 그 사람들이 자기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폭로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선거 끝나고 보십시오. 다들 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드루킹 같은 경우도 저는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 보는데 선거 전에는 뭔가 본인이 정말 이 후보를 지지하고 뭔가 해줄까지 다가와요. 그러니까 아마 김경수 의원도 보면 정말 순수하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적으로 아니 성과도 나잖아요. 어떤 기사가 막 갑자기 막 댓글이 올라가서 1등을 올라가고 뭐 썬풀 달고 이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실적이 나오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드루킹을 이거는 정말 맛있는 사과다라고 봤을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먹게 되죠. 근데 이게 문제는 여기에 독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되면 나중에 되면
살인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제가 볼 때는 드루킹은 바로 이 독이 든 사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걸 하나만 먹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대선 과정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선 때 이런 거를 걸러줄 수 있는, 즉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보면 아마 그때 당시에 굉장히 아주 우열을 가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반기문 사무총장, 안철수 후보 등등 있었는데 그 고비 때마다 드루킹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의 상황이 보면 결국 독이 든 사과를 먹은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송국권 본부장께서는 드루킹은 깃털이다, 몸통은? 이라는. 그러니까, 드루킹 깃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깃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어떤 그 게이트가 일어나던 정치적 스캔들에 있으면 몸통 깃털 이야기하죠. 그런데 드루킹은 깃털이긴 하지만 몸통을 흔들 수 있는 깃털이에요. 왜 본인이 특별한 깃털이군요. 왜 깃털이냐 하면은 그 김경수 전 의원 보좌관에게 500만 원을 줬다는 사람도 본인이 아니에요. 회원이에요. 그렇죠. 회원이고 또 인사청탁을 했다는 것도 본인 인사청탁한 게 아니고 회원 인사청탁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제목은 지금 그 업무방해뿐이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 지금 업무방해죄로 돼 있죠. 그런데 지금 특검까지, 드루킹 때문에 특검까지 가는데 특검의 수사 대상을 보면은 드루킹을 위주로 하게 됐지만 드루킹과 김공모 회원의 위주지만은 그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인지된 사건이라는 것은 몸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다가 몸통이 인지가 될 수가 있죠. 지금 당장 생각하는 건 김경수 전 의원인데 이번에 그 뭐 옥중 편지도 있었고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유승민 대표 같은 공동 대표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도 그 대상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정치적인 발언이지만은 그러니까는 물론 몸통이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특검을 하다가 보면 없을 수도 있는데 몸통이 있다면은 그 몸통을 흔드는 깃털은 드루킹이 되는 것이죠. 워낙 많은 스모킹건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드루킹은 옥중 편지를 통해서 김경수 후보가 이 댓글 조작을 인지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반면에 김경수 후보는 무슨 소리냐라고 일축을 했었습니다. 김경수 후보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도를 보고 매크로 관련 부분은 저도 처음 들었고 그 부분은 저로서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매크로라는 것을 이번 보도를 통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자, 이게 진실은 모르겠습니다. 드루킹이 진짜인지 아니면 김경수 후보가 진짜인지 모르는데 여하튼 지금 진실 공방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일단 이제 매크로 자체에 대해서 이제 김경수 의원은 이제 보도를 되고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옥중 편지에 보면, 서신에 보면 그게 아니고 2016년 10월에 느릅나무 사무실에서 매크로를 이제 실행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매크로와 관련된 이제 킹크랩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그것까지 시행하는 거 보여줬고 그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나타났고 거기에 대해서 허락을 구했는데 말을 안 해서 고개라도 끄떡여달라. 그래서 고개를 뭐 끄떡여서 허락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 자리에 뭐 남아 있었던 게 아니고 7, 8명의 이제 경공모 회원이 있었다면서 너무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까지 김경수 전 의원이 얘기했던 것은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았어요. 정치적인 뭐 소설이다, 정치 소설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경찰에서 이제 한번 조사를 받았고 이전에 드루킹의 공범인 서유기, 박모 씨를 비롯해서 이제 조사받은 사람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아마 조사를 받아서 일부 내용이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김경수 전 의원이 받은 내용은 얘기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그런 것까지 다 서신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물론 이제 특검 법안이 오늘 저녁에 통과되겠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드루킹이 던져낸 이야기는 구체적인 거고요. 이제까지 김경수 전 의원이 말한 것은 이제 추상적인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김경수 의원은 이제까지 그런 매크로를 봤냐 보지 않았느냐, 또 직접 어떻게 만났느냐, 또 인사청탁 관련해서 먼저 제안을 했느냐 안 되냐 이런 팩트 하나하나에다가 김경수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내놓아야 할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거기에 대응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결국 그 싸움 자체는 누가 진실을 말하냐, 누가 거짓말을 하느냐 이제 그런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증거를 자기 말에 맞는 증거를 대는 사람이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진실의 게임은 이제 시작이 됐고 이제 시작이다. 거기에 대한 불을 지핀 것은
드루킹의 옥중 편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드루킹의 옥중 편지로 특검과 대선까지 아주 폭넓게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건데 특검이 들여다봐야 할 핵심적인 부분을 또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특검이 중요한 것은 이제 아마 옥중 편지를 통해서 드루킹과 실제 이제 김경수 전 의원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가. 그 또 하나의 문제는 이 두 사람이 왜 어떻게 만났는가. 이것도 중요한 대목 같아요. 그냥 뭐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만난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중간에 누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드루킹이 하는 이야기 중에 재미있는 대목은 뭐냐면 예전에 보수 정권이 이제 두 차례 정권을 잡았단 말이에요. 이 정권을 잡았는데 이 보수 정권들이 많은 댓글 조작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민주 정권이 잡으려면 뭔가 우리도 대응 수단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이걸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과정에 누가 과연 그러면 개입을 할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또 이걸 갖다가 전적으로 한 세력이 있었던 것인지 이제 그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것이고 또 문제는 그러면 이제 대가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형사적으로 처벌하려면 대가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드루킹이 이렇게 조작한 대가로 과연 인사상의 지금 혜택을 줬느냐는 문제거든요. 자, 이제 그 문제를 하나 밝혀요. 또 하나의 문제는 마지막에 3월 달에 보면 드루킹이 구속되고 난 다음에 백운호 민정비서관이 그 오사카 총영사를 거론된 변호사를 만납니다. 도 변호사. 바로 청와대 앞에서 만나죠. 두 사람은 왜 만나냐는 것이에요. 자, 그때는 이미 오사카 총영사는 이미 다 딴 사람이 내정돼 끝난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바로 드루킹 구속된 다음에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무슨 이유로 그 사람을 만났냐는 것이고. 자, 그러면 청와대가 만약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 뭔가 그 사람을 좀 압박을 해서 좀 조용히 있으라 이렇게 하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상황에 대해 좀 알려보려고 한 것인지. 자, 그렇게 되면 이 상황 자체는 김경수 의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청와대로도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특검에서는 이런 어떤 대목 부분들을 사실은 좀 밝혀내야 될 그런 과제인 것 같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요즘 TV만 틀면 나오는 남자, 그들에 맞으면 맞을수록 지지도가 올라가는 기이한 현상의 주인공, 강철은 때릴수록 단단해집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사람 잘못 봤습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습니다. 오히려 이게 TV에 나오니까 지지도도 높아지고 자신 있다 이거예요. 정치인들은 보는 부고기사만 아니면 원래는 무조건 나는 게 좋다고 하죠. 어쨌든 지금 그런데 좀 이 상황이 좀 왜곡되고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왜곡되고 있는 것이 드루킹은 팩트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주장이지만 본인의 주장이죠. 뭐 매일 일보고를 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좀 댓글 작업을 허락해 달라고 하니까 고개를 끄덕였다. 또 거기 사무실 와서 만나서 직접 시연을 봤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거짓인지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건 나중에 이제 특검에서도 밝혀지겠죠. 그런데 김경수 전 의원은 계속 이것은 정치 공작이다, 음해다. 또 이런 걸 어떻게 보도를 하느냐. 대응하지 않겠다. 대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진실이 아니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이것을 하나하나 대응을 하다가 보면은 오히려 폐쇄에 말려들까 봐 그러는 것인지 그거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특검에서 밝혀야 될 부분은 저는 또 어떤 정치적인 공방이 아니고 이 세밀한 팩트 부분이죠. 아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